안녕하세요. 김서희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,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명 안내문 상에 내가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기한 자체가, 소명해야 되는 기한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,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내문을 받았는데 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없고,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혹 준비를 물론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, 간혹은 이제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시간이 이미 경과하고, 많게는 뭐 수개월이 지나기도 하고,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, 해명자료 안내문 단계에서 내가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고, 소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미비한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, 이렇게 되는데,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세무조사로 선정되는 가능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세무조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떤 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, 그 조사를 받는 기간 자체도 정해져서 조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세무조사로 진행이 되게 되면 조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권한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면 내가 개인으로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내 개인의 통장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통장 내용 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서 내가 소명해야 됐었던 그 범위 외적으로 또 더 큰 범위의 어떤 자료나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, 이렇게 해명 자료 안내문을 받아서 소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까지 전환돼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셨다고 한다 그러면, 이게 물론 굉장히 더 큰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어떻게 보면 조사로 전환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져서, 내가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. 일단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